2002년 9월 20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규정하고 사건 발생 후 한 달 동안 연인원 5천 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범인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이렇다 할 단서 하나 확보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말았다. 사건 발생 123일째인 2003년 1월 20일 경찰청 기자실이 술렁였다. 경찰은 금암동 파출소 경찰관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20살의 조모 씨 등 2명을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했다고 발표하면서 범행 일체를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죽이지 않았다. 파출소에 간 적도 없다는 인터뷰를 받았다. 범행을 인정한 것은 무서워서였다는 말도 했다. 등골이 서늘했다. 자칫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20대 초반의 앳된 청년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경찰은 일대 혼란에 빠졌고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들의 인권을 지켜줄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호사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용의자의 가족조차 이들이 진짜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지경에서 보수를 지불할 경제적 여유도 없는 새 청년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선뜻 나서는 변호사는 없었다. 이때 문득 박민수 변호사의 눈빛이 떠올랐다. 반쯤 포기한 상황에서 박 변호사를 찾아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박민수 변호사는 책상을 탁 치면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별건 구속이거만 이건 명백히 인권 침해죠. 진술 말고는 물증도 없잖아. 이내 핵심을 짚어냈다.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후련했다. 그리고는 망설임도 없이 바로 다음 날 접견 날짜를 잡아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변호사님, 애들이 돈이 없어서 변호사비를 따로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국선하면 되지 뭐가 걱정입니까? 딴 데 물어봤어요? 이거 내가 맡을게요. 호탕하고 환한 웃음으로 걱정을 날려버리게 만들었던 박 변호사. 박 변호사의 활동은 마치 헐리우드의 법정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당시 새전북신문에서 근무하던 손우기 기자의 글이다. 박민수 변호사가 지난 14년간의 변호사 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꼽는 사건, 금암동 경찰관 살해 사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다. 박 변호사와 취재 기자들은 온갖 공격을 받으면서도 똘똘 뭉쳐서 진실을 파헤치자고 굳게 다짐을 하고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다.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 용의자로 지목됐던 세 청년은 모두 석방이 되었던 것이다. 박 변호사는 그렇게 일했다. 변호사는 거칠애와 특권층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라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올곧게 걸었다. 그 결과는 표창으로 이어졌다. 보름 전 2011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모범 국선 대리인 표창을 받은 것이다. 법이 잘못 개정된 것을 지적해 헌법을 고치고 돈이 없어 변호사를 못 구하는 이들에게 국가의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은 박민수 변호사에게 너무도 당연하며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이다. 언제나 거친 길 위에서 사람들 속에 서 있는 변호사. 그래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변호사. 고된 변론의 끝엔 언제나 사람들과 막걸리 한 사발 하던 소탈한 변호사. 때로는 교단 위에 서지 못하는 선생님들을 구하고, 때로는 공장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때로는 억울한 소송을 당한 마을 주민들을 구했던 우리 지역의 변호사. 박민수 변호사의 이런 활동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가슴이다. 정상인의 체온보다 1도가 더 뜨거운 가슴. 그 뜨거운 열정으로 사람만이 희망인 세상에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든든한 아들이자 따뜻한 형,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박민수 변호사. 우리는 그에게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한다.